뵙겠습니다. 자유시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예, 오늘은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아서 예. 좀 많이 기다리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오늘은 아무래도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으니까 10시 반까지 10시 반이 벌써 다 됐는데 10시 반이 아니라 11시까지 한 30분 정도 좀 넉넉하게 여러분들이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성구 박사님. 예. 무엇보다도 지금 민노총의 동투, 예. 동계투쟁이라고 동투라고 민노총이 자기들끼리는 부르는데 이 총파업이 오늘부터 시작됐어요. 예. 그리고 내일은 이제 마치 태풍의 눈 같은 이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돌입되거든요. 예. 이 상황을 지금 우리 이성구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선 그냥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네. 엄밀하게는 예, 그 노동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 헌법에 규정된 노동 3권 같은 거를 보장받을 수가 없는데 네. 마치 노동자인 것처럼 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고, 그게 노동자가 아니라는 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화물연대에 소속된 사람들은 네. 어떤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별도로 자기가 차를 갖고 있는 개인 차주들이, 예, 개인 사업자. 그렇죠, 예. 큰 운송회사하고 계약해가지고 위탁으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개인 사람, 택시 같은 거죠. 그렇죠, 개인 택시 같은 거죠. 예, 회사 개인 택시는 택시가 아니고.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자기 차, 자기 소유의 차를 갖고 자기가 사업하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개인 사업자로서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은 다 누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가 갖고 있는 권리도 찾아먹겠다고 그러는 에이. 이중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하, 네. 그게 화물연대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노동자라면 파업한다는 게 말이 되는데 예. 그거는 노동 3권에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파업권.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니까 네. 정부에서도 화물연대가 하는 집단 행동을 파업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노사관계라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 화물연대 집단 행동을 네. 집단 운송 거부. 그렇게 봐야죠. 예, 지금 네. 그렇게 규정을 하고 네, 그렇게 네. 불러줄 것을 네. 이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불법 파업이 되는 거죠. 공정거래법에도 위반이 되고. 아하, 왜 그러냐면 공정거래법에서 네, 이제 노동자들의 파업 행위는 법 적용 제외지만, 왜 그러냐면 네.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하, 예. 공동행위를 하더라도 일반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불법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그러니까- 담합이다. 그렇죠. 음. 삼합인 거잖아요. 사업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지. 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럼 화물연대의 집단 행동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입니까? 그런 거죠. 어, 집단 행동 자체가 예, 안전운임제라는 거에서 어떻게 네. 보면은 저는 이게 뭐 3년 무슨 일몰제를 연장하겠다는 정도가 아니고 실은 이거에 대해서도 좀 더 단호하게 안전운임제 같은 거는 가격을 규제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게 예. 왜 안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안전운임제가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예, 운임을 너무 적게 주면은 예.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노동이 아니라 그 사업 시간을 장시간 노동, 늘려야 되니까, 운전을 할 운전 거다. 시간 늘려야 되니까 굉장히 위험해진다, 이런 얘기인데 실은 그거는요 정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이제 그 배달 기사 사고 같은 거 났을 때 네. 물론 이제 그 돌아가신 젊은 청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도의 뜻을 표하지만 예, 그게 임금이 낮아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배달의 수입이 좋아지다 보니까 아하. 이 친구가 너무 열심히 하고, 뭐 저는 그거 나무랄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젊은 청년들한테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유의해야 될지 이런 부분 사실 그게 이제 개인이 또 관리해야지 그걸 어떻게 정부가 관리해 줄 수도 없는 그래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마치 이 운임 때문에 뭐가 이 위험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보다는 안전 자체에 대해서 그건 정부가 안전 규제를 조금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인 거고, 이거를 운임을 많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 좌파들이 이게 프레임 만들기, 말 만들기를 아주 교활하게 잘 하는데 네.
이걸 화물연대에 안전운임제라고 딱 이름을 갖다 붙여놓으니까 뭔가 좋은 느낌이 들잖아요. 긍정적인 느낌.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다들 필요해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내용도 잘 모르면서 네. 안전운임제를 왜 안 해? 정부가 그러면 자꾸 위험에 내몰려고 그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네. 이 화물연대 이제 그 회원들이라는 사람들은 사실 차를 갖고 지입한거나 뭐 지입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자기가 화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도 그 차를 오로지 자기가 모를 수는 없기 때문에 기사를 음흠. 고용하기도 하게 되는데 아, 그럼 사용자네. 노동자가 아니고. 한편에서는 사용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럼 과연 그냥 이거 많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기사한테 월급을 많이 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네. 예, 예. 그래서 이 분야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옳은 일도 아니고 네. 안전운임으로 포장했다고 그러지만 도무지 뭘로 안전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냥 돈 더 달라는 거를 네, 안전으로 네. 표장한 거다. 저는 오히려 안전 규제는 여기 돈 더 주는 방법이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화물들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피해 나는 일들 많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단속을 잘해야지 안전해지는 거지. 이거 한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과적 차량이나 이런 단속을 철저히 잘 하면은 운임은 저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 그렇지. 예, 예. 물량이 한계가 되니까. 예. 이 억지로 여기 운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안전운임제도 했고 갑자기 화물 운송 면허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내주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일자리 뺏는 거예요. 아하,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서 너무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해왔다. 정말 필요한 일은 뭐겠어요? 과적 차량 단속하고 화물 자동차가 안전하게 다니는지 좀 예를 들어서 그 검사 같은 거를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찾아가지고 기술적으로 해주는 일 이런 걸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실은 쓸데없이 많은 일은 어느 정권이 해줬습니까? 그거는 뭐 문정권 때 주로 일어났겠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자꾸 예. 그 뭡니까 화주 뭐 대기업하고 이 화물연대 사이에 문제로 삼는데 결국 이 운임이 누구한테 전가가 돼요? 소비자. 택배 운임 이러면서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화물연대하고 소비자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예.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예. 파업할 노사협의할 대상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네. 왜냐하면 자기가 위탁받을 때는 계약관계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거에 따르는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 안전운임이니 뭐냐 하면서 하는 거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건데 네. 그 정부가 어떻게 보면 소비자 권리를 뺏어다가 저는 정부도 이거는 월권이라고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아, 네. 예. 그래 이제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제 화물연대가 워낙 힘이 있으니까 네. 지금 보도된 거를 보면 주요 물류 거점을 마비시키겠다 막 이러고 나서거든요. 그렇죠. 지금 화물연대 회원이 한 네. 2만 5천. 자, 화물연대 소속의 그 화물 차주들이 네. 화물 차주가 맞죠? 그렇죠. 화물차 차주들이 네. 집단 행동을 하면 한국 경제가 진짜 마비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짧은 기간은 그렇겠죠. 일시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러냐면 예. 이 사람들이 맞는 그 비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화물차 대수가 한 40만 대 정도 돼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게 정확하게는 몇 대인지 모르겠지만 회원 수는 지금 2만 5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뭐 얘기하기로는 한 6 내지 7% 정도를 이 화물연대가 담당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로 인해서 특히 시멘트, 뭐 레미콘 이런 쪽은 뭐 상당한 부담이 있다라고들 하던데요. 안전운임제의 그 대상이 되는 거가 콘크리트, 레미콘 그리고 컨테이너 화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화물에 단기간에 걸쳐서 지장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또 다른 이 대안들이 생겨나고 할 건데 정부가 좀 대응이 부족했던 거는 사실 연말에 예상을 했어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를 특히 민노총이 뭐 지금 철도 쪽 노조 뭐 다 공공운수 노조까지 같이 지금 한꺼번에 지금 참여하려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순차적으로 지금 총파업에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연례적으로 그 자기네들한테 아주 우호적이었던 문정권 아래서도 종종 벌이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책을 사실
더 철저하게 좀 세웠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원희룡 장관이 그 운송 개시 명령 네. 까지 하겠다. 네. 아, 근데 필요하다면 그랬는데. 형사벌이에요. 네. 근데 형사벌에 한계가 있는 거. 어쨌든 막 3년 이하 징역 그래가지고 다 가둘 겁니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네. 운송 개시 명령을 하면 네. 운송 개시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 1차적으로 네. 이 화물 그 운전 그 이 면허 네. 이거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 명령권이 네. 있는 거죠. 네. 우선 그거부터 가겠죠. 네. 감옥에 가 집어넣는 건 그다음 문제고. 네, 그렇죠. 예. 면허 취소할 수 있고. 예. 근데 이제 면허 취소하면 결국은 공급량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비스에. 그러니까 일시적인 건데 뭐 예. 그렇다고 해서 2만 5천 명의 면허를 다 취소할 할 수는 수는 없죠. 없고 또 2만 5천 명이 전부 다 이 운송 거부 명령에 따를 것 같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운송 거부 명령을 거부할 것 같지도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이게 경착륙 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충돌은 어느 정도 지금 불가피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더 이상 용인할 수도 없고 그렇죠. 묵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장기간으로 가져가서 우리 경제가 실제로 타격을 입는 상황을 방치할 수도 없잖아요. 이 경우에 이제 한편으로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운송 개시 명령권 필요하죠. 그리고 면허 박탈과 관련된 행정 조치. 예. 그래서 동시에 신규 면허를 내주는 그렇죠. 거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제가 되네. 뭐 늘 얘기하기 예.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그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런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소비자 그룹을 예. 우리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반대 여론, 비판 네. 여론이 나오게 해야 된다. 그게 네.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한 부담을 늘리고 수출이 알겠어요. 안 돼 가지고 우리 경제를 망치는 일이다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반대편에 서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럴 때 네. 예컨대 그 군의 화물 수송이 가능한 그 병력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정말 불가피할 경우에는 할 수 있죠. 군병력 동원까지도 행정명령을 통해서 가능하죠. 그렇죠. 일시적으로. 왜냐면은 예. 이거 여기가 그 노동삼권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인력 투입에 대해서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게 예. 노동산법과 예. 관련된 얘기가 아니군요, 아니, 이게. 응. 그러니까 뭐 대체 인력 투입을 해도 그게 네. 그 사회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정당하면은 문제될 건 없는 거죠. 다만 이제 군대 쪽을 동원하려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군 쪽의 법적 관계들은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아니 뭐 적어도 그거는 노동관련법하고 관련이 필요하면 없다. 예. 건설 네. 국토교통부 장관의 행정명령으로 군병력이 동원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예, 예. 그러나 뭐 대통령이나 총리 또는 네. 국방부 장관의 네. 명령으로 네.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자,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이성우 박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소비자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예,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예. 하는 이제 국민들의 반응들을 쭉 봤어요. 근데 지금 이 업계와 연관된 분들의 그 SNS 글인데요. 예. 뭐 화물연대 파업으로 차량 생산도 지연하고 탁송 서비스도 못 받고 계시죠.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짜증이 나네요. 이런 댓글들. 25일 출고 예정인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탁송 불가라네요. 뭐 이런 분들. 이게 지금 이 SNS에 지금 우리 이성구 박사가 말씀하신 그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예. 이게 이 소비자들의 불만이 화물연대의 그 집단 행동에 대한 불만으로 일단 나타나는데 사태가 장기화되고 정부가 제대로 이걸 처리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화물연대에 대한 불만과 동시에 정부에 대한 비판, 무능한 불만. 정부로 되는 거죠. 이렇게도 네. 언제든지 번질 바뀔 수 있을 것 있어요. 같거든요.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네. 그렇지만 국민을 설득하면서 음, 대응을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부가 잘해야 된다. 실제로는 이제 뭐 추상적인 정부가 아니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이게 노동 상권과 노사관계 문제라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정식 장관 빠지잖아요. 여기서는 저 주요한 원희룡 이제 장관이 정부 나서고. 주무부처 장관이 되겠지만 네. 이거는 노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 네. 이 화물연대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이에요. 네. 그리고 그래, 예. 법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고 네. 뭐 그 산업부 같은 데가 수요자인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 원희룡 장관이 원희룡 TV라고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기에 화물연대 운송 거부를 거부합니다. 네. 화물연대 운송 거부를 거부합니다라는 제목의 원희룡 장관의 이 화물연대 사태에 대한 네. 원희룡 장관의 설명과 입장이 정리되어 있는 동영상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워낙 이 사안 자체가 좀 복잡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노사 문제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총파업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니까 민노총 소속이다 막 이러니까. 근데 이게 이 노사 문제가 아니고 화물 차주들의 집단 행동이다라고 하는 이 사태의 성격부터 규정하고 쭉 설명을 해 들어가야 되니까 예. 이게 좀 설명이 좀 길 수밖에 없어요. 예, 좋은 그 방법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영상이 10분 49초 영상입니다. 비교적 긴 영상인데 이걸 저희가 방송 중에 틀어드릴 수는 없고 이 방송이 끝날 때 바로 틀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끝날 때 저희가 마무리 인사를 하고 제 광고 말씀 들은 다음에 원희룡 TV에 올라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희룡 TV에 가셔서 보셔도 돼요. 되지만 저희 고성호 TV에서 오늘 방송 끝나는 대로 워낙 이게 지금 핵심적인 사안 아닙니까? 원희룡 장관이 직접 원희룡 TV라는 유튜브에서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된 장관의 입장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께 이 당부와 말씀 드리는 이 영상이 10분 49초짜리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이 방송 끝에 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원희룡 장관의 이 그 설명 영상을 꼭 보시고 화물연대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물연대는 이쯤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연쇄 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이어서 그 다음 날은 시진핑과의 한중 정상회담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얄팍해서 그런 건지 한중 정상회담 하자마자 뭐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중국에서 상영했다면서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거가 바로 저는 이제 자꾸 이미 우리는 한쪽으로 뭐 줄 서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당한 줄다리기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겁니다. 중국한테 우리가 제대로 복귀해서 미국을 잘 이용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물론 이제 중국은요 야비하게 한한령 자체를 금한령이라 부인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게 이제 독재 국가다 보니까 사실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기면서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긴 한데 결국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런 다자간 미국하고 열심히 협조하고 하는 거가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느낌을 가져요. 시진핑이가 문재인이는 그냥 겁 한 번 주고 큰 소리 한 번 치고 인상 한 번 쓰면 알아서 쫄아갖고 기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괜히 겁주는 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 적정한 수준에서 관계 터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노선 자체를 그렇게 전략적으로 바꾼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중심으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는 거가 결국으로 중국하고도 교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다만 근데 저는 또 일부 아주 미국에만 섭시다 하는 생각에도 조금은 반대하는 거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콘텐츠 수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보다 중국이 커요. 한국에서. 미국 시장이 중국 시장의 콘텐츠 시장으로 한 3배 가까이 됩니다. 미국은 워낙 큰 시장이니까. 그리고 전 세계로 배급을 하고 있잖아요. 최고의 시장이지만 우리가 판매하는 금액만 가지고 따지면 미국 시장보다 중국 시장이 더 컸어요. 그래서 중국은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도 한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중국이 6년 만에 네. 뭐 한한령이라고 사실은 뭐 별것도 아닌데 네. 뭐 그걸 풀어서 시진핑이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후에 우리나라 영상을 OTT에 네. 일부 하는 걸로 이제 조금씩 좀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성의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우리 입장에서 굳이 이걸 또 태박 놓고 그럴 일은 아니고 그렇죠. 아이고 참 잘한다 하고 등 고맙다. 두드려 주면서 그 정도야.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네.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빈살만이 그 뒤에 중국하고의 네. 관계에 있어서 네. 저는 이제 장기적인 관계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당나라니 뭐니 이런 거 할 때 네. 한국의 이 어쨌든 중요한 인사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요한 직책에도 있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요. 최초원 그런 사람들이 예.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중국에 유학한 학생 수로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네. 대만하고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이런 밑뿌리 외교 부분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 한중 관계의 위기를 좀 쉽게 극복할 수 그래요. 있게 하고 네. 그래서 이거 좀 엉뚱한 소리인데 한자 교육도 하자 이겁니다. 제가 일본 가서 박사학위 했지만 네.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었던 거가 한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너무 한자 교육을 한자는 중국 사람들도 잘 모르던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백화문을 쓰지 뭐 야, 근데 한자를 쓰지 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좀 엉뚱하긴 한데 이런 지금 중국의 간자체하고 예. 일본이 만든 체 중간 정도도 좀 우리도 쉽게 만들어 가지고 예. 한자 공부를 시키는 거가 우리가 이 뭐죠 문화적인 경쟁력을 예, 갖는 데서 알겠어요. 굉장히 사실은 얘기가 쓸데없는 대로 아니 빠졌지만. 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중국 가서 중국을 제가 여러 번 갔는데 요즘은 제가 중국 가면 아마 공항에서 못 들어오게 막을 것 같아서 안 가는데요. 예전에 저 자주 갔을 때는 그 중국에 이제 뭐 제가 그 공산당 간부라든지 뭐 그 성의 무슨 저기 석인이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가끔 만날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한문을 쓰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우러러봐요.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문을 그리고 굉장히 접하는 거 좋아할 아니에요. 뭐 제가 뭐 이렇게 한문에 조예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본 외교관하고 영어로 하다가 서로 잘 안 될 때 일본어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가 또 일본에서 그거 한지를 그때는 몰랐던 상태일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반가워가지고 친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충분히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자, 빈살만 얘기 좀 해보죠. 대통령실의 경제수석 최상무 경제수석이 직접 설명해 놨었어요. 지난번에 빈살만에 왔을 때 26개의 MOU를 체결했는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뭐 사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이건 상당히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설명을 경제수석이 하고 나섰겠죠. 우선 MOU는 뭐죠? MOU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서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약을 좀 맺어보자 이런 거죠. 그래요. 서로가 이제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 서로 우리가 이렇게 양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계속 협력을 해나가자 뭐 그렇죠. 이런 정도의 의미인 그러니까 이게 구속력은 없지만 예. 사실은 본계약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를 한 단계 우리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빈살만이라는 사람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뭐 세계 최고 부자라 그러고 그리고 워낙 왕세자로 돼 있는 자존심도 거죠, 강하고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직접 MOU 수준까지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유 없이 걷어들이는 거는 잘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우디로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미국 의존적이었는데 미국이 이 무기 공급이나 이런 데서 사우디를 좀 통제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갖다 붙었으니까 사실 사우디 쪽에 우리가 니네들 뭐 그 사거리가 긴 미사일 기술 줄게 어쩌고 이러면서 그렇지만 중국이라는 강한 나라도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국 같은 3자 파트너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술들을 대부분 지금 갖고 있어요. 여기서 필요로 하는 거가 네. 지금 이제 네옴시티라는 이 친환경의 뭐 인구 600만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뭐 이제 각종 산업, 환경 기술 뭐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많은 부분을 협조를 해주면은 결국 예. 사우디는요 조달 단가가 뚝 떨어질 거예요. 아하, 그래요. 경쟁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를 경쟁자의 하나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 음. 우리로서는 그런 기회를 줬다는 거가 굉장히 또 좋은 일이죠. 그리고 정부가 이거를 지금 잘 이용하고 있다. 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많이 돼서 네. 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오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갖고 계셨는데 못 하신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 좀 해서 그거는 해주시죠. 이제 그 사실 제가 공정위에도 있었고 네, 이 네. 경쟁법 적용도 했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앱 결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네. 조금 말씀드리려고 예. 했었는데 네. 바로 이 부분은 예. 구글이나 애플이랑 하더라도 네. 우리가 이 경쟁법을 적용했을 때 함부로 저항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유럽이든 어느 나라든 그 국제적인 스탠다드로 볼 때 이 정도면은 이 독점 금지법에 위반되는 일들이에요. 뭔지 아세요? 그래요? 이런 겁니다. 네. 게임 업체가 예. 구글이나 애플에다가 자기 앱을 올려놓고 음. 그걸 다운로드 받잖아요. 이제 그 앱을 네. 그러면 앞으로 이 게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결제해야 될 게 생기죠. 유료 게임을 하게 되면은. 근데 그 결제 시스템은 반드시 애플이나 구글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 거의 30%에 가까운 수수료를 앱 결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에이, 그거는 폭리네. 폭리네요. 예, 근데 독점과 폭리구만. 저기 애플하고 구글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아니다. 니네 다른 데 올려놓으면 되잖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미 70% 정도 70 몇 프로가 되더라고요. 구글이. 그리고 애플이 한 10% 정도 그래요. 되니까 80 몇 프로를 독점한 그러니까 경우에는 독점적 영향력을 가지고 갑질하면서 네. 형식 논리로 너네가 싫으면 딴 데 가. 우리가 좀 문제를 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공격을 하더라도 저쪽에서 한국에 대해서 무서워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경쟁 당국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때 네. 그게 곧바로 유럽, 일본 일종의 이런 데 글로벌 영향을 스탠다드가 미칠 수 됩니까?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그쪽도 같이 워칭을 해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야 그쪽도 이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나가면은 동일 보조를 취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게 무턱대고 좀 무모하게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서는 안 되겠지만 잽을 날릴 필요 매우 합리적으로 네. 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 해서 적절하게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면 충분히 우리 기업이나 우리 소비자들의 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그러면은 네. 스스로 우리한테 합의를 하자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 훨씬 낮추고 어떻게 할 그래요. 테니까 예. 법적 조치는 좀 보류를 해달라. 이렇게 알겠어요.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네, 오늘 애플, 구글과 애플이죠. 앱 결제 수수료와 관련된 우리 공정위원회의 문제 제기.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하기는 예. 업체들을 불러놓고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을 하더라고요. 그거 잘하고 잽이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잽을 날리고 있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의 잽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